안녕하세요. 무식한 영어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어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어순이 뭐냐면요. 저번 시간에 전 시간까지 했던 게 한 단어가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품사, 명사, 형용사, 일반동사, 동사 중에 일반동사죠. 이 일반동사, 이 세 가지 품사의 어순을 기본어순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드렸었죠. 이 기본 어순에다가 좀 더 풍요로운 문장을 위해서 또는 문법적으로 갖춰진 문장을 위해서 부가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부가어순이라고 설명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명사에 부가되고 형용사에 부가되고 일반 동사에 부가되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고, 명사에 부가되는 말이 우선 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 형용사죠. 하지만 이 형용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형용사고, 이 명사에 부가돼서 명사처럼 명사와 함께 한 덩어리로 쓰이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부가형용사라고 이름할 건데, 이 부가형용사를 그 어순을 설명드린다. 세 번째, 형용사와 일반 동사의 의미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가되는 말, 바로 부사입니다. 네 번째, 일반 동사 앞에서 일반 동사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표현해주는, 의미를 조금 바꿔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조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은 부가어순에 해당된다. 뭐요? 비동사가 있는 거죠. 부가어순에는 이런 품사들의 어순을 설명드린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문을 적어놓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문, maybe, 아마도, a so very strong man. 아마도 어떤 매우 무지하게 강한 남자는, 사람은 뭐 할 것 같아요? would swim well. 수영을 잘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죠. 다시 써도 별로 못 썼네요. 자, maybe, 아마도, 부사죠. 부사, 여러분. 부사. 부사는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어는 관사라고 하죠. 자, so는요, 부사네요. very도 부사네요. 왜요? strong. 이런 형용사를 부가 형용사라고 제가 이름할 겁니다. 그리고 man은요, 명사죠. would는 조동사네요. swim은요, 일반 동사입니다. 기본 어순에서 설명드렸던 품사는 제가 위에 적었습니다. well은요, 부사죠. 자, 어순 설명 들어갑니다. 관사는요, 명사 앞이다. 관사는 여러분 기능을 담당하는 말입니다. 의미도 있지만 물론 기능을 담당하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명사가 온다. 명사 앞이다. 관사는 on, the 딱 세 개죠. 언제 on, the를 쓰는지는 설명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순 설명만 드린다라는 거죠. 부가형용사의 어순은요. 부가형용사는 뭐죠? 명사 앞에 쓴다. 지금은 한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간단한 문장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부가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뒤로 갑니다. 하지만 한 단어 정도는 앞에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형용사의 어순은 명사 앞이다. 한 단어인 경우죠. 부사의 위치는요.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밀 때는 문장 앞이나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꾸미는 so죠. 부사 앞에 왔네요. very는요, 형용사를 꾸미는, 설명하는 very죠. 형용사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오기도 하고, 동사를 설명하는 부사는 뒤에 와 있네요. 그렇죠. 뒤에 오고. 여러분, 품사 중에 부사가 가장 그 어순이 자유롭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설명하려는, 본인이 꾸미려는 말 근처에 있죠. 바로 앞이나 뒤에 있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 제일 앞이나 뒤에
그쵸?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부정부사,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하고 여러분, 빈도부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빈도부사. always, 항상, 또는 때때로, sometimes, 이런 말들. 부정을 나타내는 말, not이나 never나 hardly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부사들은 문장 전체의 의미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앞이나 뒤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 위치가. 왜? 중요하니까. 그렇죠? 항상이냐 때때로이냐는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I swim always, 항상 난 수영해. I swim sometimes, 나는 때때로 수영해.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명확한 의사를 제일 뒤에서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always라고 썼을 경우와 sometimes로 썼을 경우. 그런 걸 영어는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부사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다. 어디냐? swim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일반 동사에는요, 바로 앞에 써야 됩니다.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기 전에 써야 되겠죠. 의사 전달을 정확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먼저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항상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가 왔어요. 비동사, I am. 비동사 뒤에 쓴다. 상관없다. 왜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니까 그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냥 부정문 만들 때 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빈도부사의 위치는 정해져 있다. 그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조동사는요, 여러분. 조동사는 일반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다르게, 명확하게, 분명히 해주는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어순 중에 관사, 조동사, 비동사까지도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들이고,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조사나 어미가 말 뒤에 붙죠, 뒤에.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요, 그런 말들이 아니다. 영어는 앞에서 설명해 준다.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말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말이 반드시 뒤에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말 앞에 써야 된다. 관사 뒤에 명사,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라는 겁니다. 비동사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겁니다. 비동사는 의미가 없고 형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I'm here. 이 말에는 here가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부사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비동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나 여기에 있다라고 있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here를 부사로 본다는 것이 아닌 거죠. I와 here가 같지 않기 때문에 명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here는 I를 설명해 주는 말이죠. here는 I를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형용사로 보는 거예요. 형용사로. 그러면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죠. I am 건너뜁니다. here. 내가 어떤 상태냐면 here. 여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here 안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이란 의미가 있는 형용사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영어를 쉽게 이해한 후에, 습득한 후에 지금의 문법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그렇게 배운 거죠. 문법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뭔가를 구분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하자.
라고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까요? 정리. 여러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향이 뭐냐면 모든 품사의 어순을 이해하시면 영어의 모든 어순을 이해하시는 거다. 모든 말이 다 품사로 이름 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품사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명사는 여러분, 대명사는 명사와 그 쓰임이 같아서 위치가 같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많은 품사들이 나왔어요. 동사, 그렇죠. 부사, 뭐 관사, 조동사, 팔품사 아닌 것까지 해서 이 외의 품사는 이제 남은 게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은 제가 확장어순에서 설명드릴 거고 전치사, 접속사도 다 확장어순에서 설명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사를 전부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을 담당하는 품사들은 원래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말 앞에 쓰인다. 앞에 쓰인다. 부사는 좀 다양하다. 부가 형용사는 한 단어인 경우에 명사 앞에 쓰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명사 천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 일반 동사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 명사 앞에 또는 on 또는 더 또는 이렇게 관사가 안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설명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동사에도 s나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 이 설명은 드렸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명사에 s나 es를 붙이면 복수명사, 영어는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s나 es가 모습도 똑같죠? es를 붙이는 경우, e가 붙는 경우는 발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능도 담당한다는 거예요. 기능. 어떤 기능이냐? 나 동사예요. 나 명사예요. 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영어는 단어만 마구 나열하면서 의사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특별한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표현이 생겨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he car race 라는 표현과 car race라는 너무 좋은 쉬운 예문을 쓰신 유튜브 어떤 선생님이 계셔서 살짝 빌려왔습니다. The car race 이 의미를 구분하시면 이해하시기 좋다. 무슨 말씀이냐? 위에 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S가 여기 있고 위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도 의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 뒤에 ES는 언제 붙이냐면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붙입니다. 여러분 3인칭일 때 붙이는 이유는요. 1인칭, 2인칭은 영어의 단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1인칭은요. I, we, 2인칭은요. you. 이 세 단어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나오는 순간 천명사구나. 문장 성분으로 주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는 그냥 동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지만 3인칭은요. 단어가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다.
그 단어들 뒤에, 그 단어들, 3인칭 단어들 뒤에 나오는 말에 s를 붙이는 경우에는 얘가 동사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 동사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얘는요, 얘가 명사인데 더 뒤에 명사잖아요. 더 뒤에 명사 뒤에 s가 붙었어요.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경주한다. 여긴 s가 안 붙었죠? 복수니까 s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동사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동차인데 뒤에 s가 붙었어요. 자동차가 경주를 하는 겁니다. 경주를 한다. 자동차들이 경주를 한다. 윗문장은요, 자동차 경주라는 뜻이죠. 나 동사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얘가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나 명사입니다를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대명사로 쓰였을 때도, 대명사로 예를 들어 it으로 받았을 때도, it으로 받아도 it race, 자동차입니다. it race. 이 뒤에는 그냥 race라고만 써도 동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it의 의미가 the car였기 때문에 그대로 es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he, she 뒤에도 동사에 es, 이렇게 동사에 s나 es를 붙이잖아요. he가 주어라는 거, 천명사라는 게 바로 드러나지만 그래도 이 단어들의 어떤 명사는 3인칭 단수 명사였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쓴다. s나 es를 그냥 붙인다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기능을 담당한다. 나 명사고요. 나 동사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es를 붙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일 때는 s를 붙이거나 하는 게 없죠. 왜요? 과거형 자체가 동사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조동사도 어때요? 조동사. 3인칭 단수 he cans라고 안 쓰잖아요. s를 안 붙이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can은 그냥 조동사, 나 동사입니다 라고 드러내기 때문에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에도 붙이지 않는다. 과거형이나 조동사에도 s나 es를 붙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어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